자, 먼저 한 가지 묻고 싶었던 게 두 가지구나. 네. 오늘 택배 파업이 풀렸어요? 예, 풀렸습니다. 합의가 잘 됐나요? 예, 비교해서 잘 됐는데 일단은 주 60시간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노동법은 주 40시간인데 네. 한 주에 20시간 더 일하는 게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돼서 기쁘지만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만 이 택배업의 특성상 어쨌든 그날 안에 또는 그 주문이 있었던 날 안에 다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장시간 노동을 우리 노동자들도 인정을 해준 겁니다. 현행 요즘 근로기준법 여러분 주 40시간이 원칙이고 노사 합의해서 12시간 연장하는 게 주 52시간이고 거기에 노사가 합의하면 8시간의 특별 연장 근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이제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60시간까지 노동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이상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택배사님께서 응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류작업, 그 문제가 됐던 분류작업 아침부터 나가고 대여섯 시간 분류작업 하다 보니까 기진맥진해서 과로사를 많이 당하신 거잖아요. 그 분류작업이 공짜 작업이었고 문제가 됐는데 올해 안에 최대한 빨리 택배사들이 분류작업을 완벽하게 이제 준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택배사들이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년 유예하면 1년 동안 과로사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최대한 빨리. 그것도 한 6개월로 줄인 거죠. 예, 최대한 이제 앞당겨서.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택배 현장에서 택배사님들의 공짜 노동과 장시간 근로가 좀 줄어드는데 그래도 택배업의 특성상 60시간까지는 주당 60시간까지는 기사님들이 감수하겠다. 1차 이제 작은 걸음 내디뎠으니까 더 나아지실 네, 걸로 예, 기대를 예. 하고요. 덕분에 이제 우리 석창이 토마토나 우리 비누가 배송이 지연되고 있는 게 꽤 있었는데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오늘부로 여지가 다들 이제 생겼네요. 예, 오늘부로 어제부로 어제 밤에 이제 잠정하면 됐잖아요. 네. 오늘부로 다 복귀하셨고요. 다만 이제 우체국 택배가 있는데 우체국 택배도 그 집배원 그러니까 공무원인 집배원 선생님들이 정규직이 있고 위탁 택배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천 명이 계시는데 우체국 택배가 이제 우정사업본부가 하잖아요. 옛날 네. 이제 우정사업본부가 분류작업이라든지 처우 개선에 소극적이어서 지금 마지막 진통. 그래서 우체국 택배 노조는 오늘 따로 지금 우정본부 그러니까 앞에서 일반 집회를 하고 택배 계십니다. 회사는 끝났는데 네. 우체국은 아직 안 끝났군요. 예, 공공기관이 우체국이 더 태도가 불량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국민들께서 우정사업본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어서 이것도 곧 해결되지 않을까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난주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고발을 위한 네. 국민고발단 맞습니다.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 별명이 여러분 윤10원이잖아요. 윤10원에 윤짜장 뭐 저희 여러 가지 별명이 방송에서는 있는데. 십성열 씨로 십성열 씨. 네. 가평 시 아니 가평 지평 십성열 씨로 예. 호까지 해서 지평은 너무 고급스러워. 지평선 윤10원 씨는 어떻습니까? 아주 뭔가 이제 그 지평 네. 막걸리하고 상표권 그러니까. 전쟁이나 한번 해보라고 그냥. 이번에 정말 박명록 최악이었죠. 세상에 뭐 지평선을 열었다. 통찰이라고 말해야 될 걸 성찰을 해줘서 고맙다. 네. 뭐 DJ 선생님이 뭐 반성해야 될 일이 있었나 보죠. 아니 자기한테. 문과니까 뭐 저기 가서 반도체 교육받고 기판 뭐예요 하는 걸 이해하겠는데 네. 아니 분명히 국어 종목의 비중이 큰데도 불구하고 구술을 했는데도 네. 그 언어 어휘 표현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나 싶기도 하고요. 예. 네.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씀으로 저도 그런 얘기 드리고 싶은데 윤석열 씨 그 지평선을 열었다든지 DJ의 성찰이 뭐 좋았다든지. 가르쳤어? 예. 우리 선생님을 가르쳤어. 예, 선생님 가르쳤는데. 십수생이. 완전히 이제 본질이 드러나는데 그 이준석 대표도 이제 그 되자마자 벌써부터 본질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러죠. 바로 그 CCTV. 수술술 네. CCTV 설치부터 반대하고 나오고.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의사협회 로비를 받았다. 네. 아니면 여동생이 의사라서 그렇다. 말들이 많기는 한데 자, 그 내용 한번 정리를 해봐 주시죠. 본질이 수구 냉전 기득권 세력의 본질을 이 젊은이가 외양만 젊지 하나도 탈피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박정희 묘역. 한국 사회를 이렇게 왜곡시키고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부정축제와 특혜를 일삼았던 박정희 묘역을 찾아가고 뭐 그것까지 뭐 국민의힘의 뿌리니까 그러려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최소한 청년들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서민들이 힘들어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일 먼저 달려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첫 행보가 박정희고 안 보였던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국민적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제2차 국민 재난지원금.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빨리 어제 송영길 대표가 너무 잘했어요. 연설 잘하더라고요.
자, 현재 피해를 발생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 피해 지원을 풍성해주고, 그다음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두 번째로 주고, 거기에다가 일반적인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신용카드 캐시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최근 시기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설정되는 시기에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그만큼 늘린 거에서 10%를 캐시백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작가님과 제가 100만 원만 더 쓰잖아요. 10만 원이 더 생기는 거예요. 더 쓸 돈이 있어야.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건 논란이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럼 부자들은 신용카드 더 써갖고 캐시백 받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더 늘려서 쓰기가 쉽지 않은데 빤한데 효력이 있겠느냐.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도 이렇게 현금으로 낼 거 뭐 또 현금 영수증 받을 거 신용카드로 조금 더 내서 어차피 써야 되는 거 그다음에 캐시백 10%도 받으면 그게 10,000원이라도. 아무튼 난 겁나게 많이 받고 싶은데 네. 100만 원을 더 쓸 한도와 자신이 없네. 예. 그러니까 만약 1,000만 원을 더 쓰면 최대 100만 원까지 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 느낌으로도 저도 한 20만 원 정도는 더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안 하려고 했던 술자리에서 한 2번 정도 10만 원씩 낸 다음에 추가로 고기 1인분 더 시킬 수는 있겠지. 2만 원을 돌려받을 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세 가지 패키지로 제시한 거 매우 잘했습니다. 이거 현안이잖아요. 이준석 씨 지금 이런 현안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은 이거 찬성하는데 본인들은 반대하니까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준석도 좀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하면 그렇죠. 뭐 일부를 받아들이든지 하면서 자기는 기존의 정치인하고 다른 걸 보여줘야 되는데 예. 지금 대놓고 대거리질을 하는 게 이미 하기로 표결만 앞두고 있는 CCTV 관련한 그 개정안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가 얘기를 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갖고 있는 표수로 그냥 찍어 누를 수 있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이건 정치 논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의사들을 비호하는 무리들을 자기가 비호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정말 국민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 찬성하고 있는 게 대체교육을 확대하고 최근 쟁점 중에요. 대체공휴를 확대하는 거. 이것도 지금 어제 법안 처리가 이루어질 뻔했는데 약간 미뤄졌는데 이것도 이제 민주당이 주도해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국민들 대다수가 찬성하니까 찬성하는 모양새는 국민의힘이 보여줬어요. 근데 여기는 어떤 이해관계인이나 어떤 기득권 집단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대체율 물론 경영계에서는 좀 싫어하지만 근데 수술 CCTV는 절대 다수 국민들은 찬성하지만 정말 극소수 의사 집단이 반대하니까 이 국민의힘이 의사 집단을 지금 비호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개혁을 기대하려고 했던 어떤 그 구정치의 변화를 기대하려고 했던 자체가 이미 무리다는 거지. 예, 이번에 바로 그러니까 어떻게 일주일도 안 돼서 그 본질이 그래 드러나는지. 그리고 주사 맞는 건 좋은데 백신 주사 맞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오버하고 있고 개오버하고 있고 쇼를 하고 있다는 게 작가님 그거 보셨습니까? 애청자는 보셨어요? 다 백신 맞을 때 제 친구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올려서 맞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난방을 풀어요. 몸통을 드러냈어요. 그래갖고 그 TV에 보면 여기 살을 그 음영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미안해, 난 더러워서 그걸 못 봤어. 왜 그 짓을 하냐고요. 거기서 백신만 맞으면 되지. 그러면서 그러면서 본인이 국민들이 뭐 이렇게 싫어하실까 봐 그런 걸 막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된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느끼고. 아니 이거는 이 병원에 가서 나 울통 묻는 사람 처음 봤어요. 주사 맞으면서. 주사 맞아야 되니까 주사 맞으니까 옷 걷으세요 그랬더니 바지 내리고 엉덩이 까는 짓이랑 똑같은 짓이잖아 이거. 대부분은 여기를 이렇게 살짝 내리거나 만약에 이제 반팔 라운드 팀이 이렇게 내리거나 아니면 뭐 보통은 이렇게 올려갖고 이렇게 맞잖아요. 근데 갑자기 울통을 까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개고발하고 있구나. 걸어가도 되는 거리에서 걸으면 더 빠르는데 다른 일 타갖고 화제 기자한테 연락했던 것처럼. 근데 자전거 자체는 좋은 거니까 그냥 해프닝으로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래, 그 헬멧 안 쓰고 벌금 내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면허 안 받은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럼요. 네, 기본적으로 그 도로가 탈 수 있는 도로였는지, 왜 저만 혼자 거기에서 독야청청 타고 나타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달려오는 자전거를 정면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건지. 기자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그게 우연이 아니잖아. 기자단에 미리 나 이거 자전거 타고 갑니다 하고 얘기하면. 네.
자전거 타고 다니는 출퇴근하는 분이 얼마나 많고 다른 타는 분이 수백만 명인데 누가 기자한테 연락을 탑니까? 이거 뭐 상계동 출신들 예. 특징도 아니고 안철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권영진도 그렇고 카메라만 들이대면 이렇게 오바를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 오바가 그다음에 시화하는 게 이번에 백신점 할 때 울통을 까는 것으로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 쥐가 또 예. 오통을 깠는데 예. 뭐 이렇게 근육질이고 좀 권상우 비스무리한 뭐가 있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건 뭐 다 그래서 아이씨. 민망한 걸 연출했는데 자, 다 그런 것 때문이라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머릿속에 정책과 철학과 내용은 정확히 그가 정말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했다면 청년과 서민과 국민들 편에 서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 쟁점되고 있는 수술술 CCTV 문제는 최근에도 의사 바깥치기 사고가 있었고요. 우리 신해철 선생님뿐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료사고로 숨졌는데 그 입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입증을 전문가 못하게끔 만들어놨잖아. 그 증인을 누가 해줘야 되는지 아시죠, 작가님? 제가 그 재판 많이 우리가 이제 억울한 사람 해보면 증인을 또 의사가 와요. 그러니까 의사가 의사를 반대해서 이게 명백한 의료 사고다라고 진단해야 그런 돼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갖고 이 사고는 의료 사고가 맞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뭔데? 아, 그렇죠. 의사 자격증 있어? 예. 없는데요. 의사 데려와 갖고 그런 얘기 하라 그래. 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재판이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다른 민사 재판에서는 어떤 재산상의 피해 같은 게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보험사고 같은 경우는 손해사정인도 있고 다른 재산의 피해는 감정평가사들이 있으니까 그건 의사 집단이 아니잖아요. 어떤 가해자 집단은 달라요. 손해사정인이나 감정평가사들. 근데 유일하게 의료사고는 의사가 가해자인데 또 증인이 의사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CCTV가 아니면요. 밝혀낼 그 수가 없습니다. 현장을 증명할 수가 예. 없어요. 그 안에 있는 간호사라든지 참관했던 다른 사람이 해줄 수도 있는데 예. 그런 경우는 조직에서 자기 어떤 명줄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반론을 하고 나섰다는 것 자체가 시작부터 이제 삐걱거리고 예.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윤석열에 대한 좀 더 법률 고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여러분 이준석을 정치적으로 지금 고발하는 거 국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형사고발이 아니라 이자의 머릿속에 기득권을 비호하는 것이 가득하다는 거. 지난날 한국 정치의 가장 극명한 모순과 정경유착과 재벌특혜와 매일처럼 자기 측근들에게 뇌물을 주고 특혜를 줬던 박정희 묘역부터 참배했던 거. 거기에 이 사람의 사상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철학이. 자, 저는 이걸 고발하고 싶더라고요. 그런 고발은 우리 이제 국민들이 앞으로 우리 일단 그거나 잡자고요. 그 대체근무 그 관련한 걸로 해서 군대나 한번 다시 보내자고. 걔는. 아,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씨 관련해서 병역 비리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이제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데 결국 저는 다 밝혀진다고 봅니다. 윤시본 씨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 자, 결과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법정의 또는 검찰 언론 개혁을 통해서 만들어 나갈 거고 그때까지 고발이 이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장 급한 건 민생이잖아. 고발이 민생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의 주제는 CGV, 예. 롯데, 메가박스 이런 그 아, 대형 참. 영화관들이 예. 단합해서 영화 상영료를 훅 올렸어요. 예. 최근에 우리 소비자들이 제일 열받는 이슈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LG 플러스가 정말 어려워가지고 통신료를 못 낸 분들 원래 약관에 보면 2달 동안 안 냈을 때 정지시키게 되어 있는데 한 달 만에 정지시켜버린 거예요. 너무 야박한 조치인 거죠. 그걸 자기들은 채권 추심회사에서 맡겨놔서 몰랐다고 하는데 그거 딱 걸려가지고 방통위로 과징금 6억 2,400만 원을 당했어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약하긴 하지만 딱 걸렸다는 그러니까 통신재벌 3사들 떼돈 벌면서 요금이나 하나도 안 해주면서 어려운 국민들이 한 달 연체했다고 야박하게 바로 통신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짓 못하게 제가 계속 감시하는 것으로 하고요. 통신 3사는 요금이나 당장 나서라 촉구하는 걸로 하고 일단 오늘은 여러분 영화관 진짜 가보시면 멀티플렉스가 장점도 있죠. 예전보다 깔끔해졌죠. 그다음에 다양한 영화를 트니까 그리고 있잖아 우리가 영화를 정해서 가는 건데 좀 가서 영화를 골라보는 재미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가면 먹을 걸 또 졸라 비싸. 고급스럽게. 맞습니다. 너무 비싸게 눈탱이를 치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짜증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팝콘 원가가 500원 정도인데
5,000원에 받아버립니다. 10배. 보통 팝콘은 우리가 어디 지나다 보면 그냥 무료로 펴주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 원가 500원이요. 재료비, 가공비, 인건비, 임대료를 합쳐서 500원이랍니다. 그게 단순하게 예. 옥수수값 500원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런데 5,000원을 받으면 4,500원을 영화관이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동네 영화관이 다 망하게 만든 다음에 멀티플렉스 3사. 저희 어렸을 때는 화양명화 돼지 같은 그런 동네 영화 유명했잖아요. 화양명화 돼지, 뭐 미아리. 그래? 광주에서는 계림극장. 계림, 광주, 예. 무등극장, 뭐 이런 거. 그런데 다 없어졌어요. 그럼 다 없어지고 지금 이제 멀티플렉스 3사 재벌 영화는 3사 남았잖아요. 롯데시네마, 이제 점유율이 CGV, CJ그룹, 롯데그룹의 롯데시네마, 그다음에 보관그룹의 메가박스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제 나머지 영화는 갈 수도 없어요. 메가박스가 보관한다. 예, 보관그룹 겁니다. 또 삼성에 갔구나. 예, 그러니까 범삼성 또는 뭐 어쨌든 중앙일보 네. 관계사인데 이 세 개가 장하니까 다른 영화관 지금 사실 예술영화관 일부에는 갈 데가 없어요. 그다음 공영영화관 일부에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틀어주는 대로 봐야지. 네, 가서 뭐. 틀은 대로 봐야 네. 돼요. 여기서 무슨 행포가 발생하느냐? 일 먹거리에 대한 엄청난 갈 데가 없으니까 다 마블에서 사실상 가격도 비슷해요. 똑같대요. 영화 3사 멀티플렉스 3사가. 그래서 폭리일차하고 뭐 예를 들면 생수도 마트에서 막 500원 하는 거 1,200원 받아. 1,500원, 1,200원 2,000원 받아요. 바로 생각 같아서는 밖에 뛰어나가가지고 마트 하나 사갖고 오고 들어오고 싶어요. 싶은데 음식물 반입 금지야. 예, 또 반입 지들이 금지. 파는 거는 반입되면서. 그래 요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보면 자기들이 배급하는 영화만 주장창 틀어놉니다. 그러니까 이 멀티플레이 3사는 또 배급사, 예를 들면 롯데하고 CGV는 배급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투자했거나 배급한 이것을 이제 수직 계열화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벌들이 영화 산업을 장악해가지고 직접 제작을 하거나 하면 제작에 투자를 하고 또는 직접 배급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 영화관에만 트는 거예요. 주장창. 그래서 그 영화만 베스트셀러 영화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영화 상영 기준도 있었고요. 수입 영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 제작해야 되는 티오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국산 영화에 대한 그 날짜들이 늘어났었거든요. 스크린 쿼터. 근데 이제 멀티플렉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멀티플렉스는 그러니까 상영 일자를 지키기 위해서 한 관은 틀어. 예. 근데 11관을 외화를 틀어버리는 거야. 그다음에 한국 영화를 어떻게 트냐면요. 아침 7시에 하나 그렇지. 틀고 조조. 밤 11시에 12시 다 주무셔야 되는데 그때 틀고 볼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독립영화, 예술영화 또는 사회성 짙은 영화들 있잖아요. 사회 비판적 영화들은 굉장히 걸리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이 코로나19에 국민들 다 힘든데 저는 요금을 인하해 줄 줄 알았어요. 그렇지. 당분간 요금 인하해 주겠다. 네. 더 안 와라. 오니까. 어차피 비는 잘안 데 아니야. 잡고. 근데 보니까 CGV가 지난 4월에 1,000원 올렸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6월 7일 롯데시네마가 1,000원 올린다 발표했고, 그 다음에 11일 날 메가박스가 또 1,000원 올린다 발표했으니까 딱 보세요. 올리는 시기도 똑같아요. 4월, 5월, 6월 이렇게 올리고. 그래서 요금이 어떻게 돼버린지 아세요? 지금 영화요금? 주중. 나 지금 안 본 지 1년이 그러니까 넘어가지고. 제가 영화요금 10,000원으로 올릴 때 제가 참여연대 있을 때 그걸 반대하고 공정에 신고했었어요. 담합이다, 행포다. 근데 어느덧 여러분 주중 13,000원, 주말 14,000원이 돼버린 거예요. 14,000원? 그것도 아이씨. 저기 2D 기준, 3D 영화 말고. 2D 예, 기준으로. 3D는 그보다 더 되고요. 이제 거기다 한 2,000원씩 더 나오겠죠. 아니 그 내가 진짜 그 영화를 그 SK 포인트로 아, 한 달에 예, 두 예. 장씩 나오는 걸로 보다 보니까 그걸 다 공짜인 줄 알고 그냥 보다 보니까 가격 인상은 신경을 안 썼거든요. 예. 근데 이거 생돈 내고 가서 볼라 그러면 진짜 손 예. 떨리겠는데? 그러니까 자 가서 이제 우리 서민들이나 가난한 청년들이 영화관에서 사실은 데이트나 여가를 많이 하시잖아요. 1인당 주말에 가면 3D는 더 되지만 2D, 2D 기준으로도 28,000원을 내야 되고요. 가면 우리 최소 팝콘 하나 음료 2개 먹잖아요. 그럼 5만 원인데? 그러면 4만 거의 원인데? 4만 원 돈이 들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 영화관이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문화적 향유로 하는 거의 대한민국 서민들의 유일한 공간이었거든요. 서민들이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나 아이들과 함께 제일 가고 싶은 곳이 놀이공원이에요. 근데 놀이공원은 멀리 떨어져 있고 한 번 가면 몇십만 원이 깨져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갈 수 있는 게 가족들이나
부부간이나 연인 간에 가는 곳이 영화관인데 1년에 몇 명이 갈 것 같으세요, 작가님? 우리나라 영화관. 우리나라 영화 아마 1억 2천 그 그렇죠. 정도일 거예요. 그걸 네. 돌파해서 코로나 전에 네. 2억 명을 돌파했어요. 아. 우리 국민들이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러니까 2억 명이라면 5천만 국민은 1인당 4번이나 갔다는 네 번 거잖아요. 보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깐난아기나 아주 어르신들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청소년으로 성인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면 1인당 영화를 1년에 5번을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한국 국민들이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관이 서민들이 큰 돈 안 들여 갈 수 있었던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재벌들이 장악한 다음에 영화료 계속 올리죠. 그것도 담합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좋은 게 선의 경쟁한다고 하는데 가격이 똑같아요. 가격 올리는 시기도 똑같아요. 이게 전형적인 담합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시장 지배적지를 남용하는 거예요. 여기 말고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3사가 독과점하고 있는 거예요. 통신재벌 3사가 독과점하고 있고, 기름도 정유사사가 독과점하고 있고, 자동차도 사실상 현대기아차가 독점하고 있고, 전기전자도 삼성, LG, 핸드폰은 심지어 삼성 독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선방하는 게 굉장히 반갑고 좋은 일이잖아요. 기쁘잖아요. 수출도 잘하고. 하지만 국내로 돌아서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는 겁니다. 선의 경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담합하고 폭리치하고 막 소비자들 한 달치밖에 요금 안 냈는데 막 몇만 명을 막 그걸 원래 2달 요금 미납해야 되는데 막 다 끊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영화관에서도 지금 최근에 이 코로나 중에 영화비를 내리짜를 때 오히려 올렸어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이제 영화의 단가가 올라가는 게 문제가 되냐면요. 예전처럼 우리가 영화를 판권을 돈을 주고 이렇게 뭉태기로 사오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네. 예전 같으면 국내 개봉하는데 얼마씩 이렇게 수입 단가를 정해서 들어왔는데 요즘 디지털 프린트라 무한 복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숫자를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예 배급사하고 나눠 먹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수입사하고 배급사가 나눠 먹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팔리는 만큼 나눠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영화사 입장에서는 무슨 영화를 틀든지 간에 사람만 많이 앉으면 돈을 버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은 원가가 제로가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팔리는 걸로 나눠 가지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관객이 적게 들면 당연히 그 영화를 제공하는 영화사에 돌아가는 목도 적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40% 정도를 영화사에 주고 60% 정도를 먹기도 한다니까 영화 그래서 따라 다 달라요. 그것을 지금 우리 송 작가님 말한 게 여러분 전문 용어로 상식적으로 알아주는데 부율이라고 합니다. 영화 한 편을 틀었을 때 그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나눠가지는 비율이 실제 맞습니다. 네. 영화 제작사, 배급사, 영화관이 이렇게 나눠가진 비율인데 영화관이 뭐 50% 또는 60%를 먹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영화 시장 자체가 왜곡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배급사들이 제작사보다 돈을 더 많이 벌다 보니까 네. 배급사가 돈을 들여서 영화를 만들어요. 그럼 영화를 개판으로 만들어도 계속 그것만 틀어가지고 그렇죠. 손익분기를 넘겨버리고요. 진짜 좋은 영화는 배급사 투자를 못 받게 되면 말하자면 그냥 죽어버려요. 그냥 죽어버리는 네. 거야. 시장에서 네. 내 뺏겨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영화를 만드는 창작자들도 배급사 눈치를 봐야 돼. 그러니까 예전에 그래서 영화 그 마라톤 감독이었던 정윤철 감독이 만들었던 대립군이라고 괜찮은 영화였는데 안 틀어버리는 거예요. 멀티플렉스 3사에서. 왜냐하면 자기들 배급사가 아닌 거예요. 제작 투자도 안 했고. 그렇지. 이렇게 해서 좋은 영화도 고사시켜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배급사 투자를 억지로라도 안 받을 수가 없고요. 얘네들은 또 거기다 프리미엄으로 얹어요. 네. 동등하게 받아가는 게 아니라 배급되는 개런티가 높아지는 데 따른 런칭을 배급사가 또 제일 많이 갖고 가는 거야. 틀어주는 네. 영화관이. 그러니까 이쪽 저쪽 수입 전부 다 막 알짜로 이걸 다 뽑아먹고 그 안에서 하고 있는 매점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화 시키지 않고 쉽게 말해서 롯데 시네마 안에 있는 모든 매점은 신시성을 가진 어떤 사람한테 임대를 줘가지고 그렇죠. 개인 사업화를 예. 시켜갖고 폭리를 취하는 네. 거예요. 자기 계열사 물건만 팔고 또 폭리취하고. 그러니까 이 영화관을 보시면 통신재벌 3사와 영화재벌 3사를 보시면요. 한국 자본주의 모순이 아주 극명히 다 드러나 있어요. 담합, 독과점, 폭리,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행위, 소비자 기만.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도 막 영화관에 시간 맞춰 막 뛰어가잖아요. 근데 15분 동안 광고 틀잖아요. 그래, 이것도 광고비를 우리한테 줘야지. 광고비는 정확히는 우리가 봐준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유튜브 하면 우리가 광고 붙이면 유튜브가 그렇지. 우리한테 돈 일부 주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아마 그 광고비만 갖고도 영화 그 관객 안 받아도 될걸? 그 정도로 많이 버는데 예를 들면 CGV가 1년에 광고로만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900억이 넘어서 1000억입니다. 1000억. 광고로만.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영화 사업을 예. 했어야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도 자 광고를 보면 1000원 깎아주고 안 보면 제가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먼저 들어와서 광고를 보시는 관객들에게는 1000원이나 2000원을 저렴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공정한 거죠. 차라리 우리가 내가 봐주니까. 5,000원을 깎아주고 중간 광고를 틀어라 이놈들아 영화에다가. 영화 보는 중에 30분마다 15분씩 틀어. 그 5,000원 깎아주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상 폭리를 엄청 취하고 있는데 지금 예. 이제 안진걸 소장을 통해서 내가 최근에 배운 건데 이따위로 말도 안 되는 폭리를 취하는 애들이 대부분 제일 가난한 서민이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기업들이야. 맞습니다. 통신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정유사도 딱 사사잖아요. 그렇지. 자동차도 다 우리 국민들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벌은 재벌이나 우리나 똑같이 기름값 1,600원씩 내고요. 재벌이라면 우리가 똑같이 15,000원 내고 이걸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 소득 수준의 차이를 갖고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저렴하게 운영해가지고 이거를 좀 더 편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마진을 조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말도 안 되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이런 업종들이라는 거지.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재벌들이 장악한 멀티플렉스 3사 부율 제가 정확히 지금 찾아보니까 저도 순간 헷갈렸는데 외국은 어쨌든 제작사나 배급사들이 60% 가져가는 거예요. 제작이 제일 힘드니까. 제작이 60. 영화관은 40%만 해요. 근데 한국은 영화관이 50% 가져가 버리는 거야. 10%더 가져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제작사는 가난한 거잖아요. 그 배급사가 또 떼가니까. 제가 알고 제작사는 있는 요율은 중국 요율이에요. 예. 네. 제작사는 그러면 당연히 비용을 아껴야 되니까 영화 산업 스태프들을 조지는 거지. 착취를 하는 거죠. 네. 제대로 돈도 안 주고. 그래서 여러분 그 근로계약서를 정시로 쓰고 근로기준법을 지켜서 영화 기생충을 찍어서 봉준호 감독이 또 그걸로 호평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봉준호 감독이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거지. 투자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같은 신인 감독이 네. 데뷔하면 돈도 안 주고 밀어주지도 그렇죠, 않고 가족들이 스텝하고 가족들이 출연해줘야 돼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고 돈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산업이 발전하려면 다종다양한 작품이 창의력 있는 작품이 많이 나잖아요. 기반한 영화들이. 그러려면 당연히 영화 제작사들이 영화 제작자가 가져가는 몫이 많아져야 되고 그들이 더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영화관보다는요. 자, 아무튼 이런 문제는 현상인 거고 자 이렇게 단합행위로 돈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자 고발 영웅께서 예. 이걸 제재하거나 다시 원한대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저희는 있어요 이것을 없어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영화관 3사하고 통신 3사는 통신재벌 영화관 3사는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십 번 고발했습니다. 이제 이건 형사고발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그 다음에 담합, 그 다음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중에서 그 다음에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에게만 주고 그 다음에 폭리 이걸 다 고발했는데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의 별명이 경제검찰이잖아요. 경제 이슈에서 검찰 역할을 하는데 그런 걸 안 해요 제대로. 김상조 위원장에 가가지고 처음에 조사 좀 하는 척 하더니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부가 한번 바뀐다 해서 모든 일이 다 정상화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더 좋은 정부를 최소한 5년에서 10년 더 창출해서 갈수록 더 나은 정부를 만들어야지. 그렇죠. 더 나은 정부를 만들어서 이준석처럼 이준석의 윤석열처럼 완전히 후퇴하고 황당한 그런 정부가 아니라 더 나아진 정부를 만들어서 그 정부들이 더 생활 속에서 경제민주화와 더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것도 시민 고발단 모아서 해야 되나? 지금은 매우 중요한 게 윤석열 고반 10만 명이기 때문에 거기 올인할 거고 이것은 저희가 참여연대라든지 몇몇 시민단체 공정거래법 전문 시민단체라고 고발하거나 이제 신고를 해서 이건 문제 있는데 이거 분노만 일으키고 문제 제기만 했지 고발로 응징할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니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정히 신고를 할 수가 있으니까 할 것이고요. 소용 없다며.
아니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래도 계속 신고하고 신고하고 제가 고발하면 그래도 조사는 신용이라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개선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예전에 영화 그거 하나 개선됐잖아요, 여러분. 뭐가 개선됐냐면요. 그 옛날에 3D 영화 트면 안경 나눠줬죠, 안경. 그것도 2,000원을 받았었어요. 아, 그 입체 예. 영화? 아, 맞다. 그 셀로판지 예, 빨간색 셀로판지. 파란색 붙은 거. 그거 저희가 문제 제기해서 그거 이제 돈 안 받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주고 요즘 이제 그걸 그거 거의 안 회수를 하긴 나오는데 하는데. 요즘 그냥 회수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회수도 하면서 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하니까 그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고쳐 나가. 팝콘은 정말 길거리에서 1,000원, 2,000원에 파는데 비슷한 거. 아니, 근데 걔들 핑계가 그래. 그 회사는 저희 롯데시네마랑 상관없는 가게예요. 롯데 회장 조카가 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있지 왜 없어 이 사람들아. 예. 니네가 다른 데 커피숍은 보증금 10억에 그 정도면 보증금 10억에 5천만 원을 할 자리를 1억에 200만 원에 주고 있으면 그게 특혜지 왜 특혜가 아니야. 이런 예. 준스가 같은 새끼들아. 그리고 옛날에는 극장도 위탁점이 있었는데 요즘 대부분 직영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들 롯데 시네마 와보면 롯데 생수만 팔아요. 예를 들면.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 일단 식스. 몰아준 다음에 그거 광고해주기 싫었는데 아이로 시작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짬짬이해서 폭리치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고 이런 행태는 자본주의의 건전한 시장 경제를 굉장히 좀먹는 형태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업자들이 다양한 기회를 가지고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게 자본주의 창의력인데 이건 뭐 사실은 쉽게 버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반도체 공장처럼 많은 노동자가 필요하고 자본 투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옛날에 그래서 시골에서 그런 거 있었나 봐. 3대 유지를 뽑으라면 경찰서장, 네. 학교 교장 선생님, 네. 그다음 영화관 사장이었거든. 아 옛날에 영화 사장님들 대단했죠. 그 동네에 제일 돌 많은 사람이 영화관을 했고 네. 그 동네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였단 네. 말이지. 아, 그랬더니 나도 생각이 나네. 옛날 양동의 아세아 극장이라고. 강주 양동에 아세아 극장 있었죠. 내가 예. 거기 사장님 아들하고 친구였잖아. 예. 그래서 몰래 영화 많이 보셨겠군요. 아니요, 당당하게 딱 하면 기도가 알아서 도련님 친구들은 다 그냥 무료 아, 입장 도련님 시켜줬거든. 친구들. 야,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옛날에 나네요. 2편 동시 상영을 해주잖아요. 네, 맞아. 그러면 그때 꼭 2편 했었지. 고등학생 때 한 편은 무협 영화를 틀어주고요. 한 편은 편은 에로 에로 영화를 틀어줘요. 심야 극장은 3편이야. 예, 그래서 무협 영화를 보러 간다고 이제 부모님한테 소개놓고 가서, 에로 영화까지 보고 나왔던 네. 그런 철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야간 심야 극장 할 때는 밤에 3편 다 에로인데 예. 예, 잠자러 가서 그냥 그 다음날 가도 늘 영화가 새로웠던 기억도 나고 그러네요. 아무튼 그럴 만큼 서민들한테 익숙해진 영화관이 물론 지금 뭐 넷플릭스나 여러 가지 그 VOD 서비스에서 많이 밀리긴 합니다만 얘네들 자체는요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뭐 백화점이나 다른 건물로 돌리면 돼요. 예. 하지만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소비자들을 뜯어먹는 과정이 계속되면 언젠가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영화를 버리게 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영화 산업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예. 근데 이 탓이 따져놓고 보면 얘들의 욕심 탓인 거예요. 예. 우리 문화 중에 한 코드가 재벌사의 욕심으로 이 잘못된 관념으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이 2개야. 얘들을 정신 차리도록 잘 교육을 시키든가 예전처럼 극장이라든지 배급사라든지 제작사들이 공영 펀드나 어쩐 그 투명한 자본과 경영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는 길을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고발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얘네들은 많이 배가 불렀어요. 네. 네. 그래서 계속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이슈파이팅을 하는 시민 소비자단체들이 있다는 거 우리 애청자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영화데이트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삼삼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게 아주 않나. 이제 송작가 TV 몰 안에 입점을 해서 영화데이트에 접속하지 않으셔도 송작가 TV에서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는데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저희 송작가 TV몰에서 이제 영화데이트 제품 전체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마카산삼을 비롯해서 술깨 이외의 나머지 제품들은 10,000원 추가 할인을 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게. 그 가격은 송작가 TV 몰에서만. 그렇죠. 송작가 TV몰에서만 할 수 있는 가격대로 해서 네. 공급을 하고 있고요. 많이 찾아주시고요. 필요하신 거 주문 주시면 저희가 AS도 직접 저희 그 채널을 통해서 정보해드리고 있으니까 더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겜만 있으면 그래도 최소한 술에 질 일은 없습니다. 답사봐. 답사보시고 효능이 좀 없는 것 같다. 그럼 송 작가한테 항의를 하세요. 저기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할게? 아니 윤석열 국민 고발은 잠깐 보고는 드려야죠. 그렇군요. 지금 뭐 그 윤시본의 행태가 나날이 강한입니다. 아까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평선을 열었다 그러고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지평선을 여신 거니까. 창제했어. 예, 거의 뭐 저기 옥황상제를 만들었어. 창세기급으로 네.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뭐 저기 정보화 시대를 연 어떤 통찰이라고 해야 되는데 김대중이 뭔가 잘못을 많이 해가지고 성찰하게 만들어버렸는데 반성하게 만든 거지 예. 갑자기. 이 윤석열 지금 오늘 이번 주에 또 그 뉴스가 있었죠. 서울중앙지검에서 코바나 컨텐츠에 갑자기 협찬 금액을 늘렸거나 새롭게 거액을 협찬한 데에 대한 한국19 예. 로비에 예. 전시회 했던 김건희가 대표로 있었다고 하는 코바나. 그렇죠. 거기 이게 확실히 아킬레스건인 것 같아요. 왜냐면요. 갑자기 윤석열을 비호하는 수구 언론들이 서울중앙지검이 뭐 김호수한테도 보고를 안 했다는 등 그다음에 기업들에게 무더기로 협찬 관련 자료 요구해서 기업을 괴롭히게 나섰다는 등 이렇게 비난하는 기사. 실드를 치기 실드를 시작하는 치는 거야. 거예요. 근데 코바나를. 자, 아니 협찬 관련 자료를 내라는 게 뭐 최근 몇 년간 일체 자료를 내라 그랬대요. 그게 어떻게 기업 활동 방해가 됩니까? 저도 참여연대에서 협찬 많이 해봤고 협찬 많이 받아봤고 협찬도 해봤는데요. 그거 너무나 간단하거든요. 그거 다 회사에 가보면 담당자한테 컴퓨터 가보면요. 매년 협찬한 기업이라든지 무슨 행사 있잖아요. 목록 그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30분도 안 걸려요. 10분도 안 걸려요. 그냥 예를 들면 그 회사가 저기 어떤 시민단체나 또는 그런 비영리 전시회나 또는 어떤 미술 전시회 이런데 어떤 대기업이 협찬한 거 달라 그러면 엑셀 다 나와 있어요. 뭐 매달 며칠에 했던 협찬에 뭐 김건희 씨가 주최한 코바나 컨텐츠에 뭐 1억이면 1억. 그게 작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뭐 이런 거 비교도 다들 이게 무슨 기업 활동이 방해가 됩니까? 근데 실드를 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왜냐면 뭐냐면요. 이게 드러나면 뇌물로 걸릴까 봐. 네. 예.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혹은 제기가 됐지만 한 번도 기업들한테 몇 년 기간 동안에 이러한 리스트를 제공받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몇 번 압수수색 영장을 치려고 한 거야. 기업이 안 주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예 갖다 달라면 그냥 갖다 줄 건데 네. 왜 그걸 압수수색을 쳐? 그냥 요구해서 받아. 이렇게 돼 갖고 지금 제대로 조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기부금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몰라요. 네.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더 많은 기업 기부가 있었는지 모르고. 그렇죠. 안 알려진 기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거액의 기부인데 그건 흔히 말하는 공익을 위한 기부가 아니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노리고 한 기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기부금이 아니라 뇌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한 고발을 어떻게 진행하실 자, 겁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관련된 고발건을 제가 조사하고 있는데 수십 건이 넘습니다. 근데 지금 공수처가 수사한다는 것은
옵티머스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직무유기라든지 그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서 모해이증 또는 모해이증 교사 사건이잖아요. 두 개만 거론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윤석열이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두 사건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 많습니다. 조직적으로 매번 한동숙 감찰부장이나 임현정 검사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가 아주 크거든요. 이건 이건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직권남용보다 입증이 더 쉽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그다음에 특히 본인과 부인이 받은 뇌물은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사실로 확인되면 바로 지금 정치에 뛰어든 건지 안 뛰어든 건지 알 수도 없는데 바로 25년형부터 시작이에요. 예, 보수 언론도 짜증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정치 선언도 안 해놓고 대변인부터 2명이나 임명을 하냐 지적을 받는데 여러분 그 대변인 웃기죠 여러분? 조선일보 출신 하나 동아일보 출신 하나 그다음에 기자단 자기가 방을 만들어 놓고 기자단 간사는 중앙일보 아, 조중동 윤시본 완전하게. 방상훈 비밀리에 만났죠. 홍석현 비밀 독대했죠. 김재호도 비밀 독대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김재호 딸이 지금 입시비리로 우리가 고발했는데 수사 안 하죠. 그리고 김재호 딸은 동아일보 입사해서 얘들은 3대가 아니라 지금 4대째. 4대째 언론사 세습을 5대 지금 5대째입니다. 김성수부터 심은. 외놈. 네. 그렇죠. 친일 동아일보 시절부터 하면 거기 동아일보 5대째. 역사가 120년이라고 네, 그러니까. 하니까. 그래서 동아일보는 북한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북한은 이제 3대예요, 여러분. 동아일보는 5대입니다, 5대. 그동안 나라가 몇 번이 뒤집어졌다, 네. 엎어졌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꿋꿋하게 살아 있습니다. 조선 동안은. 그러니까 족벌 언론들 네. 부수 조작해가면서 그래서 조선은 중간에 인수한 거거든. 아 그렇죠 원래 자기 것도 아니죠. 예. 근데 동아는 진짜 지들 거예요. 예, 그렇죠. 김성수가 만든 네. 건 사실입니다. 자, 아무튼 이와 관련한 국민고발단 빨리 진행해 네, 주시고요. 그래서 자, 오게 이번 되면 주에- 저희한테도 링크 예, 하나 이번 주 주세요. 신문 준비해서 이제 만약 우리가 이제 엑셀 구글 폼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네, 누구나 뭐 저기 주소하고 그러니까 주소 다 쓰면 부담스러우니까 동하고 사람 이름만 딱 쓰고. 여러분 우리 그 멤버십 비누 외계인 비누 신청하실 때 해보셨죠? 링크 들어오셔서 설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맞습니다. 이름하고 주소만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게 완성이 되면 저희 송 작가 TV가 책임지고 예. 8만 명. 10만 아니 명. 우리는 8만밖에 안 8만. 되는 그렇죠. 현재 작은 8만인데 방송이기 때문에 근데 동시 접촉자만 10,000명이 넘잖아요. 그래도 이제 아무튼 한 8만 명까지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영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30분만 하자고 했는데 도대체 50분을. 또 50분을 하는 이런 참 그 열성적인 패널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부담 없이 귀에 피나도록 들어주셨기를 송 바랍니다. 작가님 사랑해요. 애청자 여러분 사랑해요. 네, 사랑 그만하시고요. 네. 아무튼 오늘도 긴 방송 이제 말도 안 나온다. 네, 인사하고 그래요. 정리해. 예, 네. 애청자 여러분 오늘 또 감사하고요. 더 발로 뛰고 또 다음 주에 나타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